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욱진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8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윤정섭 의원의 5인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섭 의원의 6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김상욱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해양수도 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이 7월 20일에는 허근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김지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동구 유치 촉구 결의안이 허근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북한 환승센터 공사 중지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6년 2분기 예산 전용 내역 및 2026년 상반기 동구위원회 운영 현황이 제출되어 서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희재 의원, 김경도 의원, 허근영 의원, 윤정석 의원께서 신청하여 순서에 따라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1항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희재 의원과 윤정섭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섭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윤정섭 의원입니다. 제338회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은 2026년 7월 21일자로 발의된 안건들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동구 유치촉구 결의안을 추가하고 상임위 일정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북한 환승센터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윤정섭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뜻을 안고 제10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집행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깊이 존중하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동구를 완성해 나가는 길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현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홍훈란 총무국장입니다. 김현우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윤무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정원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구성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손미혜 미래사업단장입니다. 이영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허미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훈 체육녹지과장입니다. 이건표 환경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경신 총무과장입니다. 공영숙 재무과장입니다. 진순희 민원여건과장입니다. 윤상인 세무일과장입니다. 박미향 세무이과장입니다. 이소영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진희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미화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혜정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이인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소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류병환 건축과장입니다. 이기웅 건설과장입니다. 최경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나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어주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한혜경 초량 1동장입니다. 배정혜 초량 2동장입니다. 안혜경 초량 3동장입니다. 이지은 초량 6동장입니다. 최남경 수정 1동장입니다. 손선화 수정 2동장입니다. 문혁화 수정 4동장입니다. 김선리 수정 5동장입니다. 김상권 좌천동장입니다. 김순영 범일 1동장입니다. 김병관 범일 2동장입니다. 정동신 범일 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동구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늘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의 안전과 시급한 현안 사업도 세심하게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김재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의 취지와 시급성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제1 부분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 12보조금, 2025 회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정산 반환금, 부동산 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일반 조정 교부금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국 12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본 예산 편성 시 미리 편성된 시급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률과 공정 단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2020 회계년도 결산 완료에 따른 국 12 보조금 반납금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개요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810억 6,300만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441억 4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1,435억 400만 원 정액한 4,752억 8,700만 원, 특별 회계는 5억 9,900만 원 정액한 57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1,435억 400만 원 정액한 4,752억 8,7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본 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60억 6,200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반영한 지방 교부세 60억 600만 원, 특별 교부금 일반 조정 교부금을 반영한 조정 교부금 103억 6,600만 원, 국 12 보조금 905억 9,400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본 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2025 회계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166억 7,7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안정화개정 전입금 70억 원 등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304억 7,500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9억 4,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억 7,700만 원, 교육 분야 3억 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억 500만 원, 환경 분야 49억 2,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760억 5,800만 원, 보건 분야 38억 6,500만 원, 농림해안수산 분야 4억 3,5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04억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2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0억 2,400만 원, 예비비 분야 20억 8,100만 원, 기타 분야 95억 5,2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 47억 5,700만 원, 일반 운영비 등 물건비 29억 6,9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조금 및 경상이전 975억 6,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 지출 297억 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5억 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25 회계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여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1억 7,9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5,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에 일부 반영하고 초량 2박옥길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9,7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의회 사무과 의회 운영의 내실화 7,700만 원,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2억 900만 원, 미래사업단 빈집 정비 사업 12억 1천만 원,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 사업 8억 9,800만 원, 문화관광과 웹툰 2박옥길 축제 8,100만 원,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 체육 녹지과 동구 국민체육문화센터 운영 3억 2,300만 원, 환경청소위생과 쓰레기 매립 및 처리 44억 1,5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4억 8천만 원, 고육과 피해재원금 177억 700만 원, 복지정책과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11억 7,5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2억 5,100만 원, 가족복지과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 건립 8억 2천만 원, 동구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7,800만 원, 안전예방과 소규모 재예방사업 1억 5천만 원, 초량 제1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노후 설비 교체공사 2억 원, 좌천 과성교 6교 승강기 교체공사 2억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4,500만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5억 원, 건설과 좌천동 일원 도로 확장 사업 38억 원, 도로시설 정비 7억 100만 원, 보건행정과 방역 소독 장비 및 재료관리 1,900만 원, 건강정진과 방문 건강관리 1억 7,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욱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김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해양수도 부산 실현의 핵심 현안인 북항 재개발, 북극 항로 개척, 해양수산부 신청사 및 해사법원 유치 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수는 6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욱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근형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허근형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환승센터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 북한환승센터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보행로 단차 문제와 주변 지역의 조망권 침해 논란 등으로 부산 항만공사와 사업 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의 생활환경, 도시계획의 적정성 및 행정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기에 우리 의회는 본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허근형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경도 의원 외에 6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동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도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경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동구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는 부산 이전을 항구적인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대한민국 해양행정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동구 북항은 해양수산부 소유 부지와 우수한 광역교통망, 해양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갖추고 있어 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이에 동구 북항의 강점을 입지 선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부산광역시와 정부가 신청사 유치에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산 동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경도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경도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는 부산 이전을 항구적인 국가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제도적 완결점이다. 임시 거처에 머문 해양행정은 깊게 뿌리내릴 수 없으며 항만과 산업의 현장을 떠난 정책은 온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 신청사는 해양 수도의 위상을 새기는 상징이자 대한민국 해양 전략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본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터는 부산 동구 북항이 되어야 한다. 동구 북항 후보지가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첫째, 해양수산부 소유 부지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비와 대규모 조성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전 절차 없이 신청사 건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다. 둘째, 부산역을 중심으로 철도, 도시교통, 항만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광역교통의 요충지로서 전국적 접근성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7개 해양 관련 기관이 동구 후보지를 중심으로 이미 정책적 연대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한 만큼 신청사와 유관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국가 해양 정책의 추진력과 집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신청사가 동구 북항에 들어서면 해양수산 행정과 정책, 산업과 연구가 현장에서 긴밀히 맞물리는 국가 해양 행정의 본거지가 완성될 것이다. 북항 재개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더해지고 동구에는 공공기관과 기업, 인재와 투자가 모여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북항을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실행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세우고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을 실체로 증명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후보지 제안서 접수는 7월 31일 마감된다. 이제 더는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동구 북항이 갖춘 입지 여건과 그간 마련해온 협력 기반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신청사 입지 선정에 있어 부산 동구 북항의 입지 여건과 전략적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라. 국가 해양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구 북항의 강점을 충실히 반영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동구 입지가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이끄는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과정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 정부는 북항을 국가 해양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할 전초기지로 육성하라.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을 통해 북항 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도약을 이끌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네, 김경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김희재, 김경도, 허근형, 윤정섭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구민 중심의 구정을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생활 행정의 중심이었던 현장 민원팀의 정식 조직 복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부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편이지만 행정에서는 도로, 건설, 교통, 환경, 공원,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협의해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합 민원은 담당 부서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고 부서 간 업무가 분산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을 빈틈을 메우기 위해 운영해왔던 조직이 구천 현장민원팀입니다. 구천 현장민원기동팀은 다행히 민원을 접수해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 부서를 지정하며 여러 부서와 기관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사안은 협업을 조정하고 처리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생활 민원이 조정자이자 현장 민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현장은 실적으로도 확인됩니다. 현장 민원팀은 2023년 488건, 2024년 767건, 2025년 451건의 생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협력 민원은 2023년 44건, 2024년 66건, 2025년 50건을 처리하며 복합 민원의 해결 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접수 건수가 아니라 여러 부서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으로 실제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현장민원팀은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계산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벤치 설치와 보수, 맨홀 뚜껑 교체, 안전 난간 설치, 주차장 정비, 옹벽 보수, 진입로 바닥 정비, 펜스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를 직접 추진하였으며 골목길 단차 조정과 보행 환경 개선,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현장 민원팀을 중심으로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주민 쉼터 정비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인 주민 만족 구천 현장 행정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주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현장 민원팀이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생활 환경 개선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며 민원 현장 발생 후 처리되는 기존 행정 처리 방식을 탈피하고 민원 발생 요소들을 사전 조치하는 적극적 현장 행정 실행 조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조직 개편으로 구천 현장 민원팀은 폐지되고 7월 주민협력팀 내에 바로 온 TF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TF는 주민협력팀의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현장민원팀을 수행하던 소규모 공사 기능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팀 폐지에 따라 관련 예산 5,300여만 원이 사실상 전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조직 개편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생활 행정의 기능까지 축소되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 행정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니다. 골목길을 작은 단차 하나, 파손된 맨홀 하나, 오래된 벤치 하나는 행정 입장에서는 작은 시설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동구는 생활 민원의 신속한 대응과 현장 중심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 민원팀, 생활 민원팀, 현장 기동팀 등 생활 밀착형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 행정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 기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은 주민 체감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기능을 줄이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거창한 정책보다 집 앞 골목길을 안전해지고 생활 불편이 신속하게 해결될 때 주민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 이후 현장 행정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생활 밀착형 민원 현장 기능과 복합 민원 조정 기능이 약
악화되지 않도록 구청 현장 민원팀의 정식 조직 복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강철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도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동구는 전국 최초의 크루즈 관광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을 비롯해 부산역, 차이나타운, 초량 전통시장, 초량 이바구길 일대가 포함되었고 전체 면적은 약 1.48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과 국비 지원 사업 참여는 물론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동구에 더 오래 머물면서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실질적인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메뉴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산역과 초량 일대를 걷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역 식당이나 전통시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장벽이 있습니다. 무엇을 파는 곳인지, 매운지, 돼지고기나 해산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있는지 가게 밖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식, 알레르기, 종교적 이유 등으로 메뉴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정보 부족은 방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부산시는 이미 AI 기반 외국어 메뉴판 제작 플랫폼인 부산 올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 조사 결과 그 사용률은 저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업주가 많은 전통시장과 노포의 경우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 후 메뉴판을 업로드하는 과정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으며 점주 역시 QR코드 메뉴판이 생소하여 손님에게 안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기존 사업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부산 올랭이라는 플랫폼을 우리 부산 동구 관광특구 현장에 맞게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올랭 연계 동구형 외국인 친화 메뉴판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광특구 핵심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주들에게 부산 올랭이라는 플랫폼이 있으니 가입하시라고 안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가 직접 현장에 나가 회원가입과 메뉴판 업로드를 돕고 번역된 메뉴판을 출력, 코팅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손님에게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직접 전달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 메뉴 등록이 어려운 업소의 경우 대표 메뉴 간소화 지원을 제안합니다. 상인이 원하는 메뉴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AI 툴을 이용하여 다국어 메뉴판으로 제작해드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이 가게 밖에서 먼저 메뉴를 확인하고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동구형 아이콘 메뉴판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표 메뉴가 뭔지, 매운지, 고기의 종류나 해산물 포함 여부,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있는지, 채식 가능 여부, 외국어 메뉴판 제공이 가능한지를 글자와 아이콘으로 간단히 표시한 스티커나 입구형 메뉴판을 지원하여 외국인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아이콘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동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건네는 웰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동구 트롤리버스 등 지역 관광 인프라와 상권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소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향후 동구를 순환할 트롤리버스와 주요 관광 거점에 다국어 미식 관광 안내 지도를 비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트롤리버스에 탑승한 관광객이 전통시장에 내려 지도에서 본 가게를 찾아가 지갑을 여는 관광과 골목가 많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과 특례를 활용해 현장 맞춤형 외국인 친화 메뉴판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경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근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한에서 세계로 미래를 여는 행복 동구라는 슬로건 아래 동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철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동구와 같은 원도심에서는 주민의 보행, 골목길 통행, 이웃 간 갈등은 물론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 진입과도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최근 부산시 16개 구군별 주차장 현황 자료를 보면 동구의 상황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동구가 공영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동구의 공영 주차장은 63개소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좁은 원도심 여건 속에서도 가능한 부지를 찾아 소규모 주차장을 꾸준히 확보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 주차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동구의 주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6월 기준 동구의 공영 주차장 면수는 2,322면으로 개소당 평균 약 37면 수준입니다. 즉 대규모 거점형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작은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주차장이 많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5월 기준 동구의 등록 차량은 53,195대인 반면 공영, 주거지, 민영, 부설 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주차장 면수는 42,918면입니다. 등록 차량 대비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81% 수준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동구는 공용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여전히 낮은가? 왜 민영 주차장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가? 그 이유는 동구의 도시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피난수도 부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입니다. 집이 먼저 들어서고 도로가 뒤따라 난 지역입니다. 오래된 주거지와 이면도로, 좁은 골목길이 많고 삼복도로 지형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축 건축물처럼 충분한 부설 주차장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삼복도로와 좁은 골목길에서는 집 앞 주차 한 대가 주민의 통행을 막기도 합니다.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더 큰 불편이 됩니다. 무엇보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한다면 주차 문제는 곧 생명과 안전의 문제가 됩니다. 이미 2023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대상지 5개소가 개선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상지들은 원도심의 높은 부지 매입비, 한정된 재정 여건, 부지 매입 비용 대비 주차면 확보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제 조정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상지는 급경사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차량 안전 확보가 어려워 주차장 조성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는 동구 주차 문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원도심 물리적 여건과 재정 여건, 사업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 이유입니다. 동구의 주차 문제는 부지를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주차 대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안전 취약 골목을 함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정책이 보행 안전과 긴급 차량 통행 대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공간을 활용한 원도심형 주차 대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주차, 빈집 공터 활용, 내 집 마당 주차장 확대 등 동구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실태 조사 결과가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 가능성, 국시비 확보, 대체부지 검토, 주차, 환경 개선지구 지정 등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가 주차장을 만들기 쉬운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존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 동구의 주차 문제는 구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통계상 존재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집 가까이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며 긴급 상황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막힘없이 진입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구 현실에 맞는 원도심형 주차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새겨듣고 고민해야 할 동구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북한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미래는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사람의 성장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교육이고 꿈을 키우는 것은 문화이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체육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이유로 동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과 더 많은 문화 체육의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숫자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육공간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학교가 끝난 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공연을 준비하고 음악을 배우며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방식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의 건강 증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라면 미래 세대에게도 충분한 이용의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주말에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을 찾지 못하면 결국 스마트폰과 PC방이 아이들의 운동장이 되고 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도서관을 비롯한 AI 기반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동구가 AI 기반 영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이면은 동구가 나에게 외국어 하나를 선물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동구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동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지혜와 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의 격차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중요한 교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훌륭한 인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서쪽 끝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이번 월드컵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축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마다 야자수 한 그루와 축구공 하나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기가 강합니다. 대형 경기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나라 곳곳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축구 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유럽이라는 빅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결국 인재는 인구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행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민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 문화, 체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제도와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과 기업, 문화예술인, 체육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동구의 미래는 건설 현장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들어지고 공연장에서 만들어지며 운동장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문화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단순히 5분 동안의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아이들이 꿈꾸는 도시, 교육 때문에 찾아오고 문화 때문에 머물며 체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도시, 부산 동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